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를 꿈꾸는 여행 블로거 떠나도나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예쁜 설경 많이 보셨나요? 저는 그냥 집에서 콕 하면서 집 밖의 풍경들만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여행 전업 블로거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행 블로거 수익의 부스터를 켜는 이 서브 주제 고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을 해 보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이버에서 여행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서브 주제가 있습니다. 여행 컨텐츠만 계속 올리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다른 주제의 리뷰 컨텐츠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바로 스포츠와 관련된 상품들입니다. 주로 무릎 보호대, 그리고 다이어트 관련 보조제들, 그리고 헬스 보충제 등등 상품들을 리뷰해서 올리고 원고료도 받고 제품도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원고료가 상당히 쏠쏠합니다. 이 안타깝게도 저처럼 일 평균 방문자 5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마이크로 여행 블로거는 그 여행으로만 수익을 온전히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협찬도 여행 관련해서는 잘 들어오지 않는 편이고요. 제가 열심히 찾아다니 발품을 팔아서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둘째, 이 원고료가 그리 비싸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여행 블로거의 경우에는 여행 관련 컨텐츠만으로 밥 벌어 먹고 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서브 주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서브 주제를 어떻게 스포츠로 정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저의 경험담을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일 방문자 한 700, 800 정도 나왔을 때 이제는 뭔가 다른 수익화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겠다는 필요성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내돈내산으로 물건들을 사서 리뷰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체험단 사이트들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단은 제가 체험해보고 싶은 상품들을 위주로 신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했던 것들이 막걸리, 실내 자전거, 그리고 옷. 그때는 옷도 신청을 해서도 가끔 됐었어요. 모자, 다이어트 보조제 등등 신청을 했는데 초반에는 잘 안 됐죠. 선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10번 하면 한 번 선정이 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던 실내 바이크, 상당히 고가죠. 실내 바이크 거의 3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받아서 리뷰를 한 번 쓰는 게 아니고 4번인가 써야 했는데 상당히 귀찮고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운동기구는 이렇게 리뷰를 쓰는 거구나 알게 되었고, 의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어요. 뭔가 젊은 감각이 조금 필요했고, 그 당시 무신사에서 받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예쁜 니트였는데 광고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리뷰를 하지 못했는지 그 후로는 협찬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실패한 것 같고, 제가 이제 대박이 터졌던 게 무릎 보호대였습니다. 사실 무릎 보호대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무릎이 아파서였어요. 러닝을 하다 보면은 조금 가끔씩 무릎이 아플 때가 있었는데 무릎 보호대 사기가 조금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운이 좋게 되었고, 그 체험단 사이트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것이 많았어요. 이 10,000원 조금 넘는 무릎 보호대 하나를 주면서 막 글자를 2,000자가 넘어야 됐고 사진은 20장이 넘어야 되고 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받았으니까 써야죠. 조건에 맞춰서 성실하게 리뷰를 완성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포스팅이 계속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이렇게 하루에 조회수 순위가 나오잖아요. 컨텐츠. 그러면 이렇게 막 10위권 내에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에게 개별적으로 무릎 보호대 협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외에도 다른 스포츠 용품들도 협찬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초반에는
무상 제품 지원만 받아서 또 열심히 리뷰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상품 플러스 원고료 체험단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원고료 주신다니까 더 감사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올해는 이 브랜드의 공식 서포터즈로서 포스팅을 해서 쏠쏠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서브 주제를 고르는 것이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그 콘텐츠가 잘 터져서 이 카테고리가 생긴 거죠. 무릎 보호대라는 카테고리에서 이제 다른 보호대들도 협찬이 들어오고, 나아가서 비슷한 이 스포츠 용품들도 이제 협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브 주제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뭘 해야 할지 감이 잘 오시지 않을 거예요. 저처럼 체험단 활동을 통해서 서브 주제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서브 주제 관련 콘텐츠를 작성을 하실 때 포스팅을 했어요. 그럼 오늘 1일 1포 했다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사실 여행 블로거잖아요. 그래서 여행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스포츠 관련 포스팅을 올렸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수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브 주제 관련 포스팅을 업로드했다. 그럼 나와 원래 관련이 있는 메인 주제 콘텐츠도 꼭 같이 하나씩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시 하나를 다른 주제로 키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여행 관련 블로그를 시작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기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냥 용돈 수준이었고요.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버는 것을 전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업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다른 블로그를 또 2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키우기가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처럼 전업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블로그를 잘 활용을 하셔서 수익화의 부스터를 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냥 이것이 부업이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블로그를 하나 만드셔서 다른 주제의 블로그를 키우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전업 여행 블로거의 수익의 부스터를 다는 서브 주제 고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자단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블로그 같은 경우에 기자단은 이 행사 또는 관광지, 여행 코스 소개 등등으로 기자단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블로그 활동을 굉장히 꺼려 했었습니다. 좀 똑같은 사진을 써야 하고 가이드라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 블로그가 저품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막상 기자단 활동을 하다 보니 클린하게 포스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행 블로거의 수익의 부스터를 다는 두 번째 방법, 이 기자단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와서 많이 추워졌는데요. 귀찮다고 집에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때 그동안 미뤄놨던 1일 1포스팅 열심히 실천을 해보시고 내년 블로그, 전업 여행 블로그 도전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